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친애하는 X입니다. 이 제목은 서브 주인공 윤준서 소설 공동정범의 후속작 제목으로도 등장하죠. 이 드라마는 사이코패스인 백아진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X들의 이야기인데요. 백아진의 화려한 인생 뒤편에는 윤준서와 김재호를 비롯해 8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이 있었죠. 백아진은 여우주연상을 2번 탈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백아진이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백아진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인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요. 아버지인 백선교는 보호보다는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또한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었죠. 그래서 백아진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의 술주정이 이어졌는데요. 백선교는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처럼 꾸며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그 장면을 어린 아진이 목격했죠. 그런데 죽어가는 엄마를 보면서도 일말의 불쌍함조차 느끼지 못했는데요. 살려달라는 엄마의 눈빛을 외면했었죠. 사건은 술에 취한 엄마의 실족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백선교는 돈 많은 여자 황지선과 재혼을 하는데요. 고아원에 가기 싫으면 황지선 말을 잘 들으라며 아진을 협박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아진인데요. 자신을 이용해 돈을 벌고 고아원에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진은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러던 중 황지선이 자신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카드를 알게 되었죠. 바로 준서가 윤 회장의 친자가 아니라 운전기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서를 볼모로 아진은 황지선을 협박하는데요. 자신을 고아원에 보내는 순간 준서에게 전부 폭로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성을 잃은 황지선은 아진을 욕실로 끌고 가 물고문을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준서가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 이후 준서는 아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엄마 대신 아진의 말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황지선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둘은 더 가까워졌죠. 아진은 윤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준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는데요.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황지선과 백선교가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로 지냈죠. 준서와 아진은 모범생으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아진은 예쁘면서 겉으로는 착하기까지 해서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그 옆을 든든히 지켜준 사람이 준서였죠. 어느 날 아진은 재호가 mp3를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아진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재호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호 또한 가정폭력의 희생자였는데요. 아진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죠. 재호는 아진에게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당시 아진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 일수 놓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한 장부 관리를 재호에게 맡겼죠. 그런데 핸드폰을 분실하면서 심성희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재호는 아진의 이름을 끝내 발설하지 않았는데요. 세상에 쓸모없다 여겼던 자신에게 쓸모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진이었기 때문이었죠. 심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 주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느꼈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준서에게까지 손을 뻗자 분노가 폭발했죠. 심성희는 아진이 고아라는 사실을 학교에 퍼뜨렸고 미술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루머까지 퍼뜨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퍼붓기도 했죠. 하지만 아진은 자신 눈밖에 난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 인물이었죠. 아진이 사페라는 사실을 심성희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진은 자신에 대한 폭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준서를 시켜 심성희에게 고백할 것을 말하는데요. 준서는 내 여자친구가 선 넘는 건 싫다며 아진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조언합니다. 준서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한 심성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결국 아진 설계대로 도둑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학교를 떠나게 되었죠. 아진은 재호에게 학급 회비를 훔치게 한 뒤 심성의 사물함에 넣도록 지시했는데요.
그리고 준서를 통해 심성이가 혼자 교실에 오도록 유도했죠. 그렇게 교실에 홀로 있던 심성이는 친구들 앞에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예전에 생리도벽으로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기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재호는 끝내 아버지를 살해했는데요.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동생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자수하기 전 재호는 아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줬습니다. 최대한 울면서 반성하는 표정을 짓고 어린 시절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라고 덧붙였죠. 결국 재호는 아동학대에 따른 존속살인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편 아진과 준서는 같은 대학에 합격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백선교가 찾아와 폭행을 가하면서 아진은 병원에 입원했죠. 이 일로 등록금을 낼 수 없었던 아진은 입학 취소를 당했습니다. 아진은 평생 족쇄 같은 존재인 백선규를 죽이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물색했죠. 준서는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아진은 백선규가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랬는데요. 그때 아르바이트하던 카페 사장 최정호가 아진의 레이더에 걸렸죠. 그는 아진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어른다운 사람이었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정도로 정의로웠습니다. 아진은 스토킹을 당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준서에게 스토커처럼 따라다녀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리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며 흔적을 만들었죠. 최정호는 스토커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고 아진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였는데요. 아진은 아버지에게 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최정호에게는 스토커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며 불안을 조장했죠. 모든 것은 아진의 예상대로 흘러갔는데요. 백선규 머리에 비닐을 씌워 자극했고 최정호가 도착할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죠. 피범벅이 되어서도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도착한 최정호는 비닐을 쓴 백선규를 스토커로 오인해 방망이로 내리쳤는데요. 놀란 최정호가 119에 신고하려 하자 아진은 말렸죠. 그는 스토커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고 이 상태로 신고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었죠. 아진의 말을 믿은 최정호는 자리를 떠났고 이후 구속됩니다. 실제로 백선규를 죽인 사람은 아진이었는데요. 최정호의 첫 일격 이후에도 그는 살아있었죠. 이후 아진이 내리친 방망이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아진은 자신을 철저하게 피해자로 포장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신고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죠. 뒤늦게 모든 걸 깨달은 최정호는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음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자신을 비난하는 준서에게 아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신은 백선규를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고 모두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말했죠.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아진을 보며 괴로워했는데요. 자신이 지켜줄 테니 멈춰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했는데요. 그곳이 외롭고 불행한 곳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을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진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반면 준서는 그녀의 기도가 닿지 않기를 빌었죠. 아진은 써밀이 눈에 띄어 길거리 캐스팅으로 배우가 되었는데요.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하지만 사페인 아진이 누군가와 감정 연기를 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이후 연기력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국민 배우인 허인강을 이용해 이미지 변신을 하기로 결정했죠. 아진은 허인강의 뒷조사를 통해 할머니에게 접근했는데요. 어른을 존중하는 아진 모습에 허인강이 호감이 생기면서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죠. 그러다 인강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아진은
박 감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침 남자친구를 죽인 소시오패스 여자가 등장하는 영화를 준비 중이었죠. 아진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 무렵 허인강은 프러포즈를 준비했고 결혼설이 터졌죠. 박 감독이 캐스팅 취소를 선언하자 아진은 허인강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배경이었다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진은 매달리는 허인강을 떼어내기 위해 자신뺨을 때리도록 유도해 그를 폭력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한편 레나는 아진을 질투하며 사촌 기자에게 비방 기사를 부탁했는데요. 기자는 심성희를 통해 아진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진은 레나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죠. 아진은 준서를 이용해 레나의 화려한 남성 편력을 폭로했는데요. 사촌 기자 역시 소속사로부터 돈을 받고 연예인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폭로되며 무너졌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허인강 폭행 영상까지 기자들에게 폭로되었죠. 허인강은 순식간에 최고의 배우에서 폭행 배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준서는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아진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무렵 재호가 출소했고 유명세를 타던 아진과 다시 마주하게 되죠. 아진은 재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곁에 두게 됩니다. 3년 후 아진이 찍는 영화는 모조리 대박을 치며 흥행 보증수표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벌가의 이혼남 문도혁 대표와 결혼 전제로 사귀게 되었죠. 아이를 원하는 문도혁을 위해 아진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가 아니라 준서의 아이를 갖길 원했죠. 그리고 준서 몰래 미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재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진은 준서에게 친부 존재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윤 회장의 운전기사 강지호라고 밝혔죠. 그날 밤 아진을 찾아온 준서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문도혁을 어떻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진은 친자검사를 대비해 문도혁의 비서를 매수해 준서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사전에 넘겨주었죠. 한편 준서는 아진이 자신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모른 척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지울 거라는 아진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아진은 시한폭탄이 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였던 문도혁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아진이 비서를 이용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아진을 내치지 않고 결혼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엔터사와 협업해 아진의 이미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문도혁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자신 사업에 흙탕물을 튀기면 세상에서 묻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준서는 아진의 추가 계획을 막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요. 제목은 아진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아진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소시오패스임을 알렸는데요. 게다가 아진에게 피해를 입은 그들의 기록을 공개했죠. 다큐는 아진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그 시간에 방영되며 온라인을 장악했습니다. 준서는 진실이 밝혀지면 아진이 멈출 거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아진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물에 뛰어드는 한이 있어도 너 뜻대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죠. 강물에 뛰어들려는 순간 재호가 나타나 아진을 말립니다. 재호는 아진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두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아진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재호는 아진을 데리고 홍콩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출산을 하고 아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바에서 사업가를 만난 아진은 이전의 백아진으로 돌아가 버리죠. 아이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아진입니다. 재호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아진은 사업가와 재혼을 했지만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 딸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는 백선규가 엄마를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만든 것과 똑같은 방법이죠. 준서는 작가가 되어 아진과 자신 이야기를 담은 소설 공동정범 친애하는 X를 출판했는데요.
준서와 아진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